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양 북촌의 한 양반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때는 숙종 임금 시절,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한 양반가의 넓은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밤에 한 여인이 대청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며느리 설아였습니다. 설아의 얼굴은 눈물과 눈이 뒤섞여 흥건했고 가느다란 어깨는 추위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시어머니 유씨 부인이 서 있었. 역적의 딸이 감히 이 집에 발붙일 생각이냐. 내 친정이 영모를 꾸미다 삼족이 멸문당한 지가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유씨 부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마님, 아버님은 결코 영모를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유씨 부인은 설아의 말을 끊었습니다. 믿어달라고? 내 아비가 영모로 처형당한 것은 온 나라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 집안의 딸이 우리 집에 머무는 것 자체가 수치다. 석 달 동안 설아는 매일 같은 구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 했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욕뿐이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오늘 밤으로 대문 밖으로 나가. 유씨 부인의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들어 사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아버지 정대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정대감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설아가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려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랑채 문이 열리며 시아버지 정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씨 부인은 남편이 나타나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대감마님, 아직도 안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정대감은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정대감은 품 안에서 낡고 해진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누더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낡아빠진 옷이었습니다. 이것이나 걸치고 나가거라. 정대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의 눈빛에서 묘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유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누더기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내쫓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대감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설아에게 옷을 건넸습니다. 이것도 아까운 것을 어서 받아서 나가거라.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누더기 옷을 받았습니다. 옷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헌옷치고는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설아는 시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대감은 고개를 돌려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유씨 부인이 다그쳤습니다. 어서 나가지 못하겠느냐.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내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포조를 불러 끌어내겠다. 설아는 누더기 옷을 품에 안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선 설아는 눈보라 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멸문당했고 친척들도 모두 연을 끊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설아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설아의 몸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그저 앞으로 걸었습니다. 쓰러지면 얼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설아는 한양 변두리의 허름한 주막을 발견했습니다. 주막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막 주인이 문을 열고 설아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시오? 묵을 곳을 찾으시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설아의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았습니다. 돈은 있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인은 곧바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설아가 급히 주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설거지든 청소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고에서 자야 할 텐데 괜찮겠소? 설아는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인은 설아를 주막 뒤편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창고는 좁고 추웠지만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설아는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가 준 누더기 옷을 펼쳤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설아는 창고 구석에서 낡은 등잔을 찾아 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설아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옷의 안감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누더기 옷이었지만 안감을 만져보니 무언가 두툼한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안감의 실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설아는 천천히 안감을 뜯어냈습니다. 안감 속에서 비단의 싼 문서 한 묶음이 나왔습니다. 설아는 숨을 죽이며 비단을 풀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문서를 펼쳐본 설아는 그만 비명을 삼켰습니다. 문서에는 아버지가 영모를 꾸몄다는 거짓 증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거짓 증거를 만들었는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진짜 영모를 꾸민 자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유판서, 김첨사, 이참판, 모두 조정의 고관대작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왕실의 옥새가 찍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왕께서 아버지의 충성을 인정하며 내린 면죄 문서였습니다. 설아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정말 무죄셨구나. 설아는 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설아는 문서를 다시 안감 속에 넣고 조심스럽게 꿰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처형당하기 직전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아야, 정대감을 찾아라. 그분만이 진실을 알고 계신다. 당시 설아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고 설아는 그저 아버지의 헛소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대감은 아버지의 옛 친구였습니다. 둘은 젊은 시절 함께 과거에 급제하고 함께 벼슬길에 올랐던 사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할 때 정대감은 홀로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대감은 목숨을 걸고 증거를 숨겼습니다. 아내인 유씨 부인조차 모르게 오직 설아만을 위해 이 증거를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설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언젠가 이 증거를 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씨 부인과 친정 오라비들의 감시가 너무 심했습니다. 정대감은 집 안에서는 증거를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설아를 내쫓는 척하며 누더기 옷 속에 증거를 숨겨 건넨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누더기 옷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헌옷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아버지가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증거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다고. 한편 그 시각 정대감의 집에서는 유씨 부인이 친정오라비 유판서를 은밀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둘은 사랑채 뒤편 작은 방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았으니 이제 증거도 안전하겠지? 유판서의 말에 유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요. 하지만 오라버니, 대감마님께서 혹시 무언가 숨기고 계신 건 아닐까요? 유판서는 턱을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설아의 친정을 영모로 몰아넣은 것은 유씨 부인 친정의 정적 제거 공작이었습니다. 설아의 아버지는 청렴한 관리로 유판서 일파의 비리를 조사하려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영모라는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정 대감이 옛 친구의 결백을 믿고 증거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소. 그자를 계속 감시해야 하오. 유 씨 부인은 불안한 표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대감마님께서 오늘 밤 며느리에게 낡은 옷을 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 판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옷이요? 그냥 누더기 같은 헌옷이었습니다. 버릴 것을 주신 거겠지요. 유 판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를 찾아야 하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봐야 하오. 유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당장 사람을 풀어 설아의 행방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정 대감은 사랑채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 대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설아에게 증거를 건넨 것은 옳은 선택이었을까? 부인과 처남의 감시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집안의 증거를 두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과연 그 문서를 지켜낼 수 있을까? 유 판서 일파의 세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정 대감은 옛 친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꿈을 키우고 함께 벼슬길에 올랐던 친구. 그 친구는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가 영모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 대감은 자신의 비겁함을 저주했습니다. 친구를 구하지 못했고 진실을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증거만을 숨겨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증거를 설아에게 넘겼습니다. 정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아야, 부디 무사하거라. 내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다오. 정 대감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설아가 주막에서 일하며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설아는 주막 주인의 일을 도우며 근근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 저녁 한 선비가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그 선비는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어딘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설아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설아 아씨가 아니신가? 설아도 그 선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벼슬하던 김진사였습니다. 설아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입술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설아를 불렀습니다. 방문을 닫자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아씨, 어찌 이런 곳에 계십니까? 대감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쫓겨났고 갈 곳이 없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더기 옷 속의 증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 판서 일파의 세력이 너무 막강합니다. 설아는 김진사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버지의 오랜 벗이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누더기 옷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실은 시아버님께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설아가 안감을 뜯어 문서를 꺼내자 김진사는 경악했습니다. 문서를 펼쳐본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대감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아닙니까? 김진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씨, 이 증거를 어찌 왕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유 판서 일파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먼저 아씨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김진사는 설아를 자신의 먼 친척집에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설아는 그곳에서 남장을 하고 서당 서생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설준이라 하시오. 그리고 여자라는 것을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남자 옷을 입은 설아는 의외로 남자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설아를 데리고 그날 밤 주막을 떠났습니다. 설아가 사라지자 유씨 부인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사람을 풀었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어느 선비와 함께 떠났다고만 말할 뿐 더 이상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오라비 유판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판서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계집이 혹시 무언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오? 반드시 찾아내야 하오. 유판서는 자신의 수하들을 풀어 설아를 찾게 했습니다. 한양 곳곳을 뒤지고 주막과 객주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한편 정대감도 설아가 무사히 도망쳤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 내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씨 부인과 처남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유판서가 정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매부, 혹시 며느리에게 무언가 주신 것이 있습니까? 정대감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낡은 옷 한 벌을 주었을 뿐이오. 그것마저 아까웠지만 처남 체면에 그냥 내보낼 수는 없지 않소. 유판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대감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판서는 정대감을 계속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설아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의 서당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장을 하고 설준이라는 이름으로 서당의 훈장 보조로 일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그녀가 여자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누더기 옷은 항상 품 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밤이면 그 옷을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서당에 한 젊은 양반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새로 부임한 한 사또의 아들로 이호라는 이름의 젊은이였습니다. 이호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호는 서당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글씨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글씨는 누가 쓴 것이오? 훈장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있는 설준이라는 서생이 쓴 것입니다. 이호는 설아를 불렀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호는 설아의 글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글씨요. 어디서 배웠소? 설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이호는 설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호감을 느꼈습니다. 설아도 이호가 바른 사람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억울한 옥사가 있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만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겠소. 이호는 그날 이후로 자주 서당을 찾았습니다. 설준이라는 젊은 서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설아도 이호와 대화를 나누며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조금씩 확인해 갔습니다. 어느 날 이호가 물었습니다. 설준, 자네는 어찌 이런 작은 마을에 있게 되었소? 글씨를 보니 양반가 출신인 것 같은데.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자네의 집안이 다시 일어설 날이 올 것이오. 그때까지 힘을 내시오. 설아는 이호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습니다. 이호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조금씩 이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아와 이호는 서당 마당에서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호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소.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하오. 나는 그런 일들을 바로잡고 싶소. 설아는 이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호라면, 이 사람이라면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설아가 머무는 집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유 판서가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설준이라는 젊은 서생에 대해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김 진사는 급히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아씨, 위험합니다. 유 판서의 수하들이 이 마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당장 떠나야 합니다. 설아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누더기 옷은 가장 먼저 품 안에 넣었습니다. 김 진사는 설아를 데리고 밤중에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은 이미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 진사와 설아는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자객들이 뒤쫓아왔습니다. 달빛 아래로 그림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 진사가 말했습니다. 아씨, 먼저 가십시오. 제가 이들을 막겠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하지만 김 진사는 설아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아씨가 살아야 대감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김 진사는 칼을 뽑아 들고 자객들과 맞섰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산길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설아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 사람은 이호였습니다. 이호는 설아를 보자 놀라며 물었습니다. 설준, 무슨 일이오? 왜 이렇게 다급하게 달리는 거요? 설아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객들이 아직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호는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설아를 숲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둘은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자객들이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이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왜 저자들이 자네를 쫓는 거요? 설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가 아니면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자입니다. 이호는 깜짝 놀라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역적으로 몰린 김대감의 딸이라는 것, 시아버지가 증거를 건넸다는 것, 그리고 유 판서 일파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까지. 이호는 설아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아버지는 무죄라는 말이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누더기 옷을 꺼냈습니다. 안감을 뜯어 문서를 보여주자 이호는 진지하게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대역죄를 증명할 증거요. 내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소. 한편 정 대감은 집에서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유 씨 부인과 유 판서의 압박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유 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랑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부, 혹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지 않소? 정 대감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오? 내가 무엇을 숨긴다는 거요? 유 판서는 정 대감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책장을 뒤지고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 판서는 화가 난 듯 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준 그 옷 안에 무언가 숨겨놓은 것이 아니오? 정 대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낡은 누더기 안에 무엇을 숨긴단 말이오? 나는 그냥 친구의 딸이 불쌍해서 헌옷이라도 준 것뿐이오. 유 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 판서가 돌아간 후 정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아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대감은 창밖을 바라보며 옛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여복의 친구, 자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네. 조금만 기다려주게. 정대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혼자서 이 싸움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이후는 설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이후의 아버지인 사또가 머무는 관하였습니다. 이후는 아버지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또는 증거 문서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정이 뒤집힐 일이로구나.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 판서의 세력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임금께 직접 상소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유 판서 일파가 막을 것이니 신중해야 한다. 이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이후와 사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아는 관아에 숨어 지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와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이후는 증거 문서를 가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왕을 아련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이후는 대궐 앞에 서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억울한 옥사가 있습니다. 김 대감은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모를 막으려 했던 충신입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 판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은 이후에게 증거를 보이라 명했습니다. 이후는 누더기 옷 속에서 꺼낸 문서를 왕 앞에 펼쳤습니다. 왕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유 판서 일파가 역모를 꾸미고 김대감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왕께서 김대감의 충성을 인정하며 내린 면죄 문서도 있었습니다. 왕은 크게 노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충신을 역적으로 몰고 역적이 조정에서 권세를 부렸단 말이냐? 유 판서는 무릎을 꿇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음모입니다. 하지만 왕은 유 판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변명이냐? 즉시 조사하라. 왕은 의금부에 철저한 조사를 명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유 판서 일파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역모를 꾸몄고 이를 알아낸 김 대감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 역적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정 대감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친구의 결백을 증언했습니다. 전하, 김 대감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충신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결백을 믿고 증거를 지켜왔습니다. 왕은 정 대감의 충성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김 대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유 판서와 그 일당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유 씨 부인도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오라비와 함께 역모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 씨 부인은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증거가 속속 나오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오라버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유 씨 부인도 적극적으로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 설아를 내쫓은 것도 증거를 없애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왕은 엄중한 벌을 내렸습니다. 유 판서는 역모죄로 처형되었고 유 씨 부인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당들도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정 대감은 부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역모에 가담했고 친구의 딸을 괴롭혔습니다. 정 대감은 집안을 다시 바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김 대감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왕은 김 대감에게 충신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몰수했던 재산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김 대감의 위패는 충신의 사당에 모셔졌습니다. 설아는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린 것입니다. 설아는 명예를 회복하고 정 대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 대감은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야, 내가 용감하게 진실을 지켜주어 고맙구나. 내 아비의 결백을 밝혀주어 정말 고맙다. 설아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대감마님 덕분입니다. 대감마님께서 목숨 걸고 증거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수 없었습니다. 정 대감은 설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부녀처럼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정 대감은 집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악한 부인을 내쫓고 집안을 바르게 다스렸습니다. 이호는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설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설아 낭자,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낭자의 용기와 강인함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설아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대감도 이 혼인을 기쁘게 허락했습니다. 이호는 정의롭고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아와 이후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쓴 집안의 딸이 명예를 회복하고 훌륭한 양반과 혼인하게 된 것을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설아는 마침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혼례를 마친 설아는 그날 밤 누더기 옷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 옷이 그렇게 소중하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누더기가 아닙니다. 시아버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주신 진실이 담긴 옷입니다. 그 옷은 겉으로는 낡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의리와 충성,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대감은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옷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설아는 그 옷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주며 정의와 의리의 소중함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호도 그 뜻에 동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는 현명한 부인이 되었고 이호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둘은 백성들을 위해 힘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 대감도 손자들을 보며 평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누더기 옷은 집안의 보물로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과 의리는 영원히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보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